네, 건강한 주식 스토리 전해드리는 모닝주스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CS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벌써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모닝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시장부터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장중에 등락을 좀 거듭했었는데 결국에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시장이 여전히 해외 시장은 눈치 보기다. 어제 장중에서의 변동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큰 것을 바라는 또한 새로운 이슈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한적인 수급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럼 이런 외국인들 매수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삼성전자에는 집중되어 있지만 업종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루 분포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장이 지금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상승의 무게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언더슈팅 구간에서의 회복되고 있는 점진적인 회복 구간에 좀 진입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글로벌적인 이슈나 국내 시장의 전체적인 이슈, 갑자기 국내 시장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미국의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선 적응해 가고 있다. 이것보다 더 큰 악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에는 이것보다가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의 흐름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시장에서의 변동폭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일 시장의 장중의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상승도 못하고 보합권에서의 회복이 조금 되다가 다시 조금씩 밀리는 모습들은 보여줬습니다만은 이전 같았으면 장 후반부 특히 어제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후반부 같은 경우는 경계감을 가지고 좀 차익 물량이 나올 법도 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그런 물량이 나오지 않고 여전히 보합권을 유지시켜주면서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강한 매수세는 없습니다만은 역시나 강한 매도세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시장은 좀 지속적인 횡보 흐름에서의 박스권 모습들이 이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한 매수세도 없고 강한 매도세도 없다. 그러니까 뚜렷한 방향성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시장이 더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제 시장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상승의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으시고 일단 하방 경직 그리고 지금 회복 국면에 있는 시장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떨지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휴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좀 받지 않을 것 같고 중국 시장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받을 텐데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은 또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전일까지 보시면 개별적인 이슈가 시장에서 계속 좀 대두되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수소차 관련주, 지속적으로 우리가 봤었던 수소차 관련주 쪽에서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이거는 좀 너무한다 싶을 정도의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냈던 상황들이었는데 보통 이럴 때 되면 이제는 고점이다라는 논란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포인트는요, 수소차뿐만 아니라 시장은 그래도 이슈는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글로벌적 시장 상황이나 또 국내 상황들로 봤을 때에 최악의 상황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좀 기간적인 흐름들이 많이 지났었기 때문에 이런 수소차, 5G 관련주나 새로운 이슈들이 시장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고요. 거기다 뉴스가 살아있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별다른 내용들은 아닌데 수소차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특별히 지금 실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냥 이 기업이 어떠한 수소차와 관련이 있다라는 뉴스를 통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거나 급등세를 나타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봐야 될 상황들이 되겠고요. 또 뚜렷한 호재가 없는 시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특별한 호재는 없는 상황 속에서의 이슈를 통한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봐야 될 점은 규제 샌드박스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에 좀 주목해보자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흐름들을 해결해 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좀 완화해서 어려운 시장 상황을 규제 완화를 통해서 혁신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꼽아본다 그러면은 지금 많이 하락했던 바이오주도 쪽에서도 옥석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소차를 이어서 이러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될 수 있을 만한 업종들 관련주 쪽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밸류에이션과 이슈에 좀 주목하자라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을 실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왜 이 포인트를 밸류에이션으로 가자, 그러니까 과대 낙폭 쪽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지난해 4, 4분기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우리가 막상 뚜껑 열어보면은 뭐 예상치보다가 실적 가이던스보다가 못 나온 것들도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다라기보다가는요, 지금은 실적이 좋았다라기보다가는 그래도 이 기업 가치가 시장의 평가보다가는 낮게 내려와 있는 구간이다. 거기다 이제 이슈까지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업종.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성장성 플러스 지금 시장에서 이슈를 나타낼 수 있는 업종 위주로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당장으로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네. 에코프로도 실적 발표들이 나왔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워낙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갔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뭐 5G 그리고 바이오주드 같은 경우에도 규제 완화나 이런 포인트를 좀 두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이 주가의 상승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개별화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종목의 이슈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수소차 그리고 바이오 업종 이외에 저희가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 요즘 관심 있게 보시는 이슈나 업종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 네. 수소차, 바이오 이외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뭐 와이솔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예.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은 사실 수소차 관련주인데요. 수소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많이 나타내고 좀 과일 양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관심을 가져야 네, 된다는 그럼에도 입장이세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네.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 정말 이거는 시장에서의 좀 수소차 쪽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오롱 인더라는 종목인데요. 네.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를 우선 보기 전에 수소차는 2022년까지 수소 승용차를 8만 대 이상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특히 가장 큰 포인트는 막전극 적합체라는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100%로 그게 뭔가요? 만들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에서의 지금 가장 큰 수입에 우리가 좀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국산으로 가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바로 지금 코오롱 인더가 가장 주력으로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가지고 있는 쪽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수소차의 수혜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EA라고 하는데요. 수소 연료 전지 중에서 수소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고분자 전해 질막 연료 전지 핵심 기술입니다. 네, 우리가 좀 어렵네요. 어렵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일 것 예. 같은데 수소 연료 전지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꼭 필요한 기술이네요. 네,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관련주도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차 관련주다 그러면 수소차에 타이어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수소차 관련주가 될 수 있겠고요. 뭐 PT 시트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력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수소 연료 전지의 전기를 발생시키는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걸 코오롱 인더가 미래 먹거리로 지목한 사업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고 이쪽에 뛰어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2006년도부터 해서요 본격 기술 개발에 나섰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이미 10년 전부터 여기를 준비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2013년도에는 국내 자동차 부품인 수소 연료 전지용 수분 제어 장치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었던 이런 코오롱 인더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시장 확대에 대비해서 양산 기술을 확보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관련주도 보시면은 앞으로의 당장 실적이 나오거나 당장 무슨 효과를 나타내는 기업들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의 이 부분만 아니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되겠고요. 플러스 알파적으로 봤을 때 수소 관련되어 있는 매출을 발생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앞서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전기차 관련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수급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들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장기에 진입한다. 초반에 이제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만큼의 생산 능력, 캐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확대 대비해서 양산 기술을 확보하고 예. 이미 생산력을 확보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 핵심 부품 멤브레인 기술을 미국 고사로부터 도입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어제 멤브레인 그러면요, 지금 시장에서 뭐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관련주로도 편입되었지만 수소차 멤브레인을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코오롱 인더 역시도 이런 멤브레인 기술 이미 미국 고사로부터 도입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장기적인 포인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코오롱 인더의 미래 먹거리로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실 때 종목을 접근했을 때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코오롱 인더 그 주가 차트 흐름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주가가 지금 사실 5만 원대 부근에서 네. 가격은 사실 의미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 그래요? 상황들입니다. 네. 그리고 코오롱 인더의 실적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좋지 못한 상황들이 되겠고, 그리고 차트 역시도 고점 대비해가지고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적은 지금 뭐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예. 내릴 수 있는데, 네.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진하고,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차트의 흐름들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최근 차트를 보시면, 일봉을 보시면요. 어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서 이틀간의 양봉이 네. 나왔던 상황이었지. 지금 일봉이 나가고 있네요, 어제. 수소차 흐름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라는 예.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는 수소차 관련주로서 크게 주목을 되지 못했던 상황들이었고, 아직도 코오롱 인더라는 내용을 쳐보시면은 수소차라는 내용도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수소차 관련된 핵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관련주 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소차의 모든 것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념한다 그러면, 지금 수소차 관련주들이 차익이 나오고 수소차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 기업 역시도 주가가 하방을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플러스 알파적인 측면으로서 기존의 기업의 가치와 그리고 수소차라는 이슈까지 덧붙여 본다 그러면은 주가에서는 충분히 더 탄력을 가지고, 또한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들까지 뒷받침될 수 있는 수급주로도 함께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성장성 이외에도 잠재적인 모멘텀으로 수소차 모멘텀도 갖고 있는 코오롱 인더 관심 있게 보자고 하셨고요. 자, 이제 오늘장 전략도 좀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장 네. 전략은 뭐 주스로 이야기하면요. 이게 차인데요. 유자차입니다. 유자차. 네. 감기에도 좋고 뭐 건강에도 좋다는 그쵸. 유자차인데, 네. 유자차를 드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좀 달콤한 맛이 느껴지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유자차 본연의 맛을 좀 잃어버리면서 좀 싱겁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가라앉아 있는 유자청. 그러니까 결국은 흔들어가면서 저어가면서 먹어야 유자차의 그렇죠.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시장의 이슈는 이미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게 바닥권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부각이 되지 않는 시장 상황들이 나타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이러한 이슈들이 해소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요. 일단 흔들리지 말아야 할 심리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보고 있으면은 테마주들이나 수소차 이런 관련 잘 가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빨리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일단 저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휴장이었고 이제 다음 주 지나면은 설 연휴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기업들의 4, 4분기 실적 발표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내가 마음이 서두를 것 같으면 좀 한 템포 쉬어가면서 좀 천천히 가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설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좀 쉬어가는 것도 전략이다. 좀 쉬어가자라고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모닝뉴스 김영철 대표와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밤에는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합니다. 개장을 하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대거 발표가 될 텐데요. 글로벌 경제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실적들은 어떻게 발표되는지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 변함없이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